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연구원 이수연입니다. 먼저 문제 하나 낼게요. 문장 보호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드리면요. 문장 보호 규정은 있고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내용이 더 충실해져서 오늘에 이르렀죠. 문장 보호는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잘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쓰는 여러 가지 보호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문장 보이시죠? 근데 이 문장만 가지고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문장 보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뭔가요? 의문문이 되죠? 집에 가? 이렇게 묻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가 온다면 나 지금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만약에 집에 가는 게 너무나 기뻐서 감정이 충만하면 느낌표 나 지금 집에 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명령할 때 너 지금 빨리 집에 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문장 보호는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잘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보호를 말합니다. 날짜 표기에는 여러 가지 문장 보호가 쓰입니다. 먼저 마침표를 가지고 연월일 표기를 한번 해볼까요? 2025년 3월 1일 여기에서 년, 월, 일을 마침표로 쓸 때가 있죠. 이럴 때는 2025년 3월 1일 이렇게 쓰죠. 근데 가끔은 연도 표기에서 요 20을 생략하고 이 자리에 영어 생략 표지인 아포스트로피를 써서 25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월일 표기에서 연도의 일부를 생략할 때 아포스트로피를 쓸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연도를 생략 없이 밝혀 적어야 정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로 마침표를 활용해서 연월일을 적으실 때는 이 아래와 같이 쓰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모쓰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2022년 3월 1일을 문장 보호 마침표를 활용해서 쓴다면 제가 띄어쓰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년, 월, 일만 마침표로 대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월일 뒤에 요일을 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요일을 항상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가 정보로서 소괄호 안에다 넣어서 씁니다. 바로 이름절로 표시를 하죠. 만약에 2022년 3월 1일이 월요일이다. 그러면 소괄호를 열고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일정 기간에 걸쳐 있을 때 우리가 물결표를 써서 표기를 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쓸까요? 3월 1일부터 3월 4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월이 중복됐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3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쓸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것을 4월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위의 것과 같이 물결표 앞뒤에 모두 월과 일을 표시하시면 한눈에 이해됩니다. 한편 년은 기간이 2해에 걸치는 경우가 아닌 한 아래 둘째 표기처럼 간결하게 앞에다가만 연도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쉼표 많이 쓰시죠? 꼭 써야 하는 쉼표와 빼도 되는 쉼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길동이 동생이 키가 커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키가 큰 걸 길동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죠. 이럴 때 어떤 부호를 쓰면 이런 중의성이 사라질까요? 바로 쉼표를 여기에 쓰는 겁니다. 키가 큰 건 길동이가 아니라 바로 길동이 동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쉼표를 쓰면 바로 뒤에 것을 수식하지 않음을 나타냄으로써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문장 부호 규정에 실려 있는 예문들을 잠깐 볼게요.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그러면요. 갑돌이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갑돌이는 하고 뒤에 쉼표를 쓰면 우는 건 갑순이가 되죠. 그러니까 표현 의도에 따라서 쉼표,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수식하지 않는다 할 때는 쉼표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쉼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 부호 규정에서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 다만 쉼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는 쓰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오셨어요 에서 아버지 뒤에 쉼표를 쓰지 않았어요. 내 돈, 내 돈 다 합쳐 보아야 10,000원도 안 되겠다 할 때 내 돈 뒤에 쉼표를 쓰지 않았어요. 쉼표를 쓰지 않아도 띄어쓰기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문장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쉼표를 쓰시죠. 뭐뭐하고 하고 쉼표를 쓰거나 뭐뭐하며 쓰거나 뭐뭐하니까 쓰거나. 이 말은요, 문장의 연결 관계가 쉼표 없이도 분명히 드러난다면 쉼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쉼표,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렇게 쉼표를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발표회가 끝나면 바로 회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발표회가 끝나면 뒤에 쉼표를 쓰지 않아도 전혀 문맥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 쉼표를 생략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쉼표를 쓰고 안 쓰고, 즉 연결의 문맥에서 쉼표를 쓰고 안 쓰고는 글을 쓰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책과 신문 이름에는 겹으로 된 부호를 쓰고요. 예술작품과 법률 이름에는 호투로 된 부호를 쓴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표 화살가로 쓰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을 나타낼 때에는 혼나표, 홑 화살가로 작은 따옴표를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책의 제목, 신문 이름에는 겹나표, 겹 화살가로 큰 따옴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가끔 나표를 꼭 써야 하냐 이런 질문을 받아요. 특히 법률이나 규정을 여러 개 쓸 때 있잖아요. 이럴 때 혼나표를 일일이 붙여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으시는데요. 법률이나 규정임을 나타낼 때 쓰라고 혼나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 부호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나표를 쓰다 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요. 하지만 혼나표를 붙여서 문서를 쓰시고 나면 문서가 깔끔해지고 격식을 갖춘 느낌을 줍니다. 책 제목에 대한민국 보고서 또는 대한민국 보고서 중에서 무엇이 맞나요? 이런 걸. 방금 책 제목에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분이. 또 기사 작성 시 발제 제목을 표기할 때 기호로 대한민국 보고서 작은 따옴표, 대한민국 보고서 큰 따옴표 어떤 것이 맞나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 중에서 무엇을 써야 맞는지를 물으셨어요. 나표나 화살가로가 아닌 따옴표를 쓰려는 경우인데 책 제목은 큰 따옴표를 써서 대한민국 보고서로,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한민국 보고서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제 제목은 소제목으로 보아서 작은 따옴표를 써서 대한민국 보고서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덧붙여 발제 제목을 소제목으로 보면 되겠다고 했는데 소제목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겸납표와 혼납표 쓰임을 비교해 보면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이 아닌 제목이라면 소제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꽤 범위가 넓겠죠. 문서 제목이나 어떤 행사나 모임의 이름 등도 소제목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줄임표 많이 쓰시죠? 카톡이나 문자 보내실 때 많이 쓰실 텐데요. 줄임표 몇 개 쓰세요? 줄임표는 점을 6개를 써도 되고요. 6개 쓰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3개를 써도 됩니다. 줄임표는 점 6개 또는 점 3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중간쯤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어요. 이때 마침표를 쓰는 경우라면 맨 끝에 줄임표 뒤에 마침표 하나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줄임표를 점 6개로 해서 아래쪽에 쓸 때에는 그 뒤에 마침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침표처럼 생긴 게 7개가 됩니다, 점이. 그리고 줄임표를 점 3개로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최종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됩니다. 오늘 문장부호 어떠셨나요? 네, 재밌게 문장부호 공부하셨죠? 문장 구조를 잘 드러내고자 할 때, 또 문장을 쓰는 사람의 뜻을 잘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문장부호가 필요함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8강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대하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